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셀 기대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현재까지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방심하면 안 되겠죠. 자, 이번 주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나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50%나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랐던 음식료주, 장이 안 좋대도 그 와중에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 이제는 팔아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발표되었던 대규모 횡령 사건,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금액은 또 얼마인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하락이 멈추면은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 꼭 사야 되는 대형주 한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 푸틴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한국장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전 세계 증시, 그 다음 플러스 오늘 우리 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단 완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서방 파트너들과 합의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 이러한 발표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 증시가 환호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다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짜 철군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불씨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내에 해결이 될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흘 만에 반등했으며 다우존스 1.2% 상승, S&P 1.5% 상승, 나스닥은 무려 2.5%나 급등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9%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50%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9%나 폭등하며 264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9%나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기대분들 지난주에 혹시 이 뉴스 기억나시나요?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 다음날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써내려가 각각 7%, 13%나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매우 잘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리 선취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엔비디아는 오는 16일 오늘 저녁이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저녁 장이 한 번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벌써 이렇게 9%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전날 14일 장 마감 후에 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매우 좋을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했으며 게다가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몇몇 성장 동력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메타버스 사업인 옴니버스와 차세대 네트워킹,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엔비디아를 최선호 반도체주로 꼽으며 지금부터 12개월 목표 주가로 무려 4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의 15일 종가 대비 51%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4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증시 우울한데 음식료주 훨훨, 지금 사도 될까? 미국 긴축 가속화 우려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 겹악재를 맞은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어주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음식료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5일 코스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종가 대비 이날 종가 기준 그동안 코스피는 완전 매로였는데 음식료에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악 29.8% 상승, SPC 3리 16% 상승, 하이트진로 15% 상승,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 밖에도 롯데칠성 8%, 마니커 8%, 삼양식품 5%, 혜태제과식품 5% 등등등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음식료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증권가는 음식료품 업종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음식료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음식료품 업체는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이 심화돼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성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인상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에 가격 전가력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차피 다른 것들도 다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조항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성 개선 효과가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할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음식료라고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음식료품 업종에 투자할 경우에는 1위권 업체 위주로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1등 업체가 가격 인상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재료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는 1등 업체를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같이 원재료 가격이 쭉쭉 올라갈 때는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3사 지난해 실적 뚝, 재작년에 너무 잘 나갔다. 자, 우리나라 라면 3사 하면 어딜까요? 농심, 오뚜기, 삼양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야 방금 전에 보니까 음식료주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다며, 그런데 왜 실적이 안 좋아? 자, 그 이유는 바로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이미 전부 다 반영이 되었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실적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작년에 왜 안 좋았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첫 해인 2020년 집콕 수요가 커지며 라면 매출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신라면을 판매하는 농심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3%나 줄었는데요. 그리고 오뚜기와 삼양식품 역시 16%, 31%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원자재 그리고 물류비 등 재반 비용 상승 탓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재작년에 라면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사업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인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2020년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경험하면서 간편식인 라면 소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라면 사재기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1%나 증가해 기존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기록적 수치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빠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지금까지 딱 봤다시피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작년에 이미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에 이미 라면 가격을 올린 그 효과가 조만간 실적에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상반기부터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관심 있으신 기업분들은 관련 리포트를 꼭꼭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뉴스입니다. 1월 취업자 수 113.5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00년 3월 121만 1000명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최악의 고용 쇼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고 11개월째 고용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미크론이 갈수록 퍼지고 있는 와중에도 코로나19 대표 타격 업종인 숙박 그리고 식당 이쪽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 3천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료를 보면 어쨌든 고용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거리두기가 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18일에 최종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6인 그리고 식당 카페 영업 9시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18일 금요일날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부는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로 음성이 확인돼야 등교가 가능할 것, 이러한 추측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 18일 금요일날 그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생각은 아마도 8인 그 다음에 10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완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 일 끝내고 밖에 딱 나가면은 보통 한 8시쯤 그때 잠시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충분히 번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평일이라 그런가 아니면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딱 생각해보니까 보통 제가 나가는 시간이 8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는 가게 문 닫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들으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기리씨 거리두기 완화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꼭꼭꼭 많이 찾아뵙고 많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상장 폐지 심사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천억대 횡령 사건 발생으로 약 2만 명이 달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내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으로는 아마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겠죠. 결국 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은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를 심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절대 짧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생각보다 긴 장기전이 될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예상을 딛고 전부 다 좋은 결과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전동 공구 1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계양 전기 245억 원의 횡령 사고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계양 전기가 24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작년 실적이 순손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횡령으로 사라진 돈 전액을 영업의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횡령 시점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2의 오스템 임플란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횡령 규모는 자기 자본의 12.7%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며, 그리고 횡령을 벌인 인물은 재무팀 직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스템도 재무팀 직원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계양 전기도 거래 중지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지난해 매출 1조 8,900억 역대 최대 실적. 자, 셀트리온이 지난해 1조 9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역대 최대를 써내려갔다 합니다. 셀트리온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7,500억으로 재작년보다 5% 증가했으며, 그리고 매출은 2% 상승, 순이익은 2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셀트리온은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가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와 진단키트 등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상승은 그렇게 신통치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3% 오르고 있는데 오늘 증시가 좋은 거,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많이 빠진 걸 생각하자면은 시장의 반응은 조금 뜨끔미지근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셀트 주주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도 진짜 정말 힘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전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결국은 분식회계 그 이야기가 끝나야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관련 자료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1분기 신제품 효과 본격화 전망. 신한금투는 클래시스에 대해서 올해 1분기부터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수 목표 주가 23,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신한금투는 클래시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46%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의 국내 매출 호조에 따른 호실적을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얼마 전에 최대주주 변경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뉴스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해외 진출 가속화도 기대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클래시스의 최근 주가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시장의 우려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은 글로벌 투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에 따른 북미, 중국 시장 공략 가속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제품 출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래시스는 미용 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증권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클래시스의 컨센서스 평균을 딱 봤더니 매출액은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이익도 20% 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장도 좋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기회다 이러한 리포트를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기분들도 클래시스 공부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쭉쭉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좋게 보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바로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주가 바닥은 46만원, 올해 실적 큰 폭 개선. DB금투는 삼성 SDI에 대해서 올해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2만원을 유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DB금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SDI는 매분기 영업이익이 약 1000억원씩 증액되면서 실적 개선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대형 전지의 이익 기여도 상승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동차 전지 시장과 ESS 시장이 30% 이상 증가하고 생산 차질로 이연됐던 매출이 다시 가세하며 등등등 결국은 중대형 전지 이익 기여도가 작년 제로에서 올해 20% 이상 올라오고 전체 영업이익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단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삼성 SDI의 지금 현재 저점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2019년 이후 최저퍼는 바로 21.6배인데 이를 감안하자면은 바닥 가격은 46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여기까지 가자면은 현주가 대비 14%나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실적을 딱 봤을 때 연평균 20%씩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사실상 20% 넘고 30% 근처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가격이 삼성 SDI 현재 퍼가 30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떨어지는 칼날이 끝난다면은 그때는 꼭 당연히 실적을 보고 담아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SDI 언제 다시 머리를 돌려서 올라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